안녕하세요. 아이고 토론토 아빠 LJ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장례 지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30년 송나라 작은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농부 한 명이 온몸에 난자를 당한 채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맡은 송자라는 판관은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학 수사가 없던 그때 송자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증거품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본 그는 원한 관계도 없었고 큰 미움을 살 이유도 없었던 그가 왜 죽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을 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낫으로 난자를 당해 살해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그는 주변 마을에 있는 모든 낫을 다 수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80여 개의 낫이 모였습니다. 다 모여진 낫을 살펴본 그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낫을 하루 종일 보관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한 낫에 파리가 엄청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낫의 주인을 찾은 그는 낫의 주인이 피해자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자는 그 사람을 추궁을 했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그의 실수는 낫으로 범행을 했지만 낫을 깨끗이 씻으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낫에 묻어있는 피냄새는 지울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과학 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자는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범인을 찾게 도와준 것은 바로 곤충, 파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1230년 중국 송나라의 판관인 송자의 저서 세원 집록에 있던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780년을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던 장의사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Good afternoon, ABC Funeral Home. This is LJ speaking. How may I help you? Hello, this is Michael Campbell from 52 Division. We're wondering if you can just remove the subject from the condominium a few blocks away from your funeral home. Of course, we can certainly do that, officer. Is there a next of kin available to talk to? Not really. They're actually coming over from overseas, and I'm acting on behalf of the family. I got a permission to do so. Okay, no problem, officer. We're gonna make our way shortly. 그렇게 전화를 받은 저는 저와 다른 디렉터 한 명을 데리고 그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5분 거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보통 경찰들은 바로 그 유닛 안에서 저희를 기다리기에 마련인데 이상하게 다들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감을 했죠. 아하, 돌아가신 지 꽤 됐구나. 도착을 했을 때 저는 자동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콘도미니엄 밖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코를 찌르듯이 쏙쏙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잠깐 대화를 나눈 후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께 시신이 돌아가신 후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시신의 냄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생선 요리를 하신 후 생선을 음식 쓰레기통에 넣은 후 한 일주일 동안 실온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어봤을 때 코에 들어온 냄새 있죠? 그거의 한 1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냄새는 송곳 10개로 제 비강을 꼭꼭 찌르듯이 제 코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콘도미니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소파 위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신을 모시려고 손을 뻗어야 되는데 시신의 어느 부위를 만져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신이 구더기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구더기가 수만 마리가 되면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는 것을?
혹시 압력밥솥에 밥을 하셨을 때 곧바로 열어봤을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장갑을 끼고 또 마스크를 끼고 시신을 조심히 들어서 거니, 그러니까 스트레처라고 하죠. 거기에 모신 후 장의사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마중 나온 시니어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지퍼를 열었고 구더기를 본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Oh, it must have been about 7 days since he passed away. 오? 그걸 어떻게 알지? 그런데 그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의 곤충학, Medical Legal Entomology에 의거한 말이었습니다. Forensic Scientist, 한국말로 하면 과학수사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사람의 죽은 순간이 파리가 그 사람한테 알을 낳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파리들은 사람이 죽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알을 낳습니다. 파리가 알을 낳아서 성충이 되는 주기는 이렇습니다.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는데 23시간, 부화하고 나서 구더기가 번데기가 되는데 7.5일, 그리고 번데기가 성충이 되는데 5.5일이 걸립니다. 그 시니어 디렉터는 구더기의 크기를 보고 한 7일 정도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곤충들, 특히 구더기는 우리 과학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구더기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증거가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더기를 발견을 했는데 이 파리 유충은 이곳 출신이 아닌데 이상하다. 그런 경우는 시신이 다른 곳에서 죽여져서 이곳에 유기됐을 수도 있다는 그런 증거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곤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수사의 한계는 무한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신과 곤충과의 관계를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례업계와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고 있으니 인종차별이 없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 장례업계의 인종차별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심합니다. 물론 유가족에게 인종차별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인종차별은 바로 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유색인종, 저희들에게 차별이 가해지고 있죠. 장래의 통계를 보면은 온타리오 장래의 65%가 유색인종 장래입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장래 지도사가 9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유색인종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그들을 앵글로 캐네디안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백인 캐네디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선은 어떤 것일까요? 절대 다른 99.5%의 백인 장래 지도사가 아닌 유색 인종으로서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봅니다. 여러 얘기가 있겠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아주 비슷한 환경에 있는 다른 디렉터, 그분도 에이시아 사람인데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례 디렉터로서 12년 차인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장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와 6개월 차 새내기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6개월 차 디렉터는 백인이었죠.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동양인이면서 동양인 액센트가 없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너와 얘기했을 때 동양인인지 몰라. 그런데 우리 장의사에 왔을 때 너가 동양인인 줄 알면은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백인 6개월 차한테 이걸 맡겨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요. 왜냐하면 이 업계에서는 그게 상당히 만연하거든요. 그럼 다른 디렉터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때 한 15년 차 또 디렉터였습니다. 그리고 인턴 디렉터가 있었습니다. 인턴 디렉터는 라이센스가 아직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장례가 들어왔는데 그분한테 주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시신 픽업해오고 인바밍을 하고 인턴한테 이 가족을 맡겨라. 아무래도 인턴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라는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아주 비슷한 환경이고 비슷한 답을 듣는 거죠. 다른 장의사 얘기입니다. 같은 장의사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모든 동양인한테 주어지는 않습니다. 왜냐? 동양인들은 보통 자기 인종만 하는 사람으로 뽑는데 저희 라이센스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장례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린 점은 있고요. 이것은 라이센스 있는 디렉터한테 거의 많이 주어지는 그런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는 주인이 아닌 제너럴 매니저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장의사에서 전화가 한 번이 울리면 받습니다. 그런데 저를 살짝 불러서 제너럴 매니저는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데 혹시 네가 우리 장의사에서 전화 받는 사람 중 맨 마지막이면 안 되겠니? 다른 백인 2명이 있는데 걔네들이 먼저 받게 하고 걔네들이 정 못 받으면 네가 받으면 어떠겠니? 똑같은 이유를 댑니다. 너는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어에 액센트가 없거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주인의 그 제너럴 매니저이겠지요. 그런 얘기를 들은 나는 당연히 공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이 업계에 만연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이런 인종차별이 유가족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유가족은 어차피 장의사에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잘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인종차별은 저희 장례 업계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저희를 잘 보살펴주고 주인들의 시각과는 많이 다른데요. 보통 저를 다른 시선으로 안 보고 이 사람이 장례 디렉터이고 나를 잘 보살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태리 장례를 했거든요. 그분들도 큰 그런 프레주디스,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보면은 저를 디렉터로 생각하지 이 사람 아시아 사람이 나를 돌봐주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주인들은 우리가 아시안이라는 게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보게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또 다른 이유로 저희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장례 디렉터와 교회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유독 우리나라권에서 심한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신과 곤충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장례 업계에도 인종차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이고 토론토 장례아빠 LJ였습니다. 안녕.